뭐부터 할까요? 사장님이 처음 에어컨 설치를 시작하게 된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좀 간략하게라도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초보 기사님들이 이거를 그렇죠. 들어보면 도움이 맞아요. 좀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요. 저는 우선 원 직업은 공고를 나와서 네.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전문 용접을 뭐 알곤, CO2, 전기 용접,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크 용접까지 그런 용접을 해서 일명 이제 재관사죠. 재관사 이제 조선소에 가서 뭐 특수 용접도 하고 그런 세월을 20대 때부터 30대 후반 40대까지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제 용접률을 20년? 그럼요. 20년 했죠. 금속과를 나와서 계속 했으니까요. 그랬는데 안양에서 그 당시에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에어컨 가게를 하던 초등학교 동창이 그 여름에 친구분이셨구나. 친구가 네. 여름에 네. 아르바이트 좀 할래? 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려서 뭔데? 그러니까 내가 모텔에 방마다 벽걸이 에어컨을 달고 있는데 한 40대 돼. 그때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그 정도 되는데 40대 정도 달고 있는데 거기 와서 네. 너 그래도 공고 출신이고 아니까 전기만 좀 연결해줘. 내가 단자에다가 전기만 뭐 검정은 여기 하얀색은 여기 내가 알려줄 테니 한 대를 하면 40대가 똑같으니까 방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전동도 아니었고 진짜 이 손도라이바로 여름이었는데 뭐 한마디로 통신선을 연결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랐어 그때는요. 뭔지도 모르고 에어컨 커버가 열려 있는데 다 달려 있고 전선이 와 있는데 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를 시켰는데 친구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바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일요일 날 그때 일요일 이제 날.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네. 말 그대로 알바를 하는데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일할 때니까 그 시절은요.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부터 해서 그냥 그 친구가 껌껌했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몇 년도예요? 한참 됐죠. 10년도 넘은 아.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때는 에어컨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여름 때 그러면 내가 휴가를 반납하고 네. 너가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아. 현찰을 만지는 맛에 이게 와이프 몰래 생긴 비상금의 맛이 있잖아요 또. 이게 좀 좋으셨나 그렇죠. 보네요. 그래서 그 맛에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달리고 트니까 시원하구나. 에어컨이 실내기 바깥에 쉬래기라는 게 옥상에 이렇게 있구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예. 떠나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맛을 본 거예요. 맛을 보고 어떻게 됐냐면 친구가 만지는 돈의 규모를 본 거예요. 친구분이 그래도 규모가 모텔이나 지금부터 이런 좀 큰 데만 좀 하고 큰 데. 다니신 거네, 현장을.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빌빌거렸던 것 같았는데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한 번 왔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 친구를 보고 차도 그때 벌써 그랜저 신형 뭐 이런 걸 타고 다니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런 길이 좀 있나 보다. 근데 내가 진입하기에는 잠깐만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그랜저 끌고 네. 뭐 어떤 모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데 맡아서 할 정도인데 네. 아니 주말에 사람이 없어서 사장님을 불러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둘이? 아니요. 직원들이 있고 있고. 2명 3명 있고 그 친구는 관리할 현장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친구인 내가 믿을만 했던가 봐. 그리고 한두 번 시켜보니 잘하고 그러면 이해력이 빠르고 하니까 그 친구 생각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를 그냥 그 용접을 하는데 데리고 오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거리만 안 멀었으면 데려다가 소장이나 이렇게 좀 시키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현장 관리를 시키고 싶으셨구나. 했었는데, 친구니까 믿을만하다. 네, 그랬는데 내가 거부했었어요 그때. 그 길로 가면 뭔가를 또 다시 다 배워야 되고 뭔가 내가 하고 있던 용접 일을 다 버려야 되고 이러는 되는지 알고 그렇죠. 겁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시지만 저 딸이 넷이에요. 아 그쵸. 딸이 넷인데 함부로 막 직업을 확 바꾸기에는 그럼요. 그 나이 때 당장 쉽지- 벌고 있는 게 그럼요. 있는데 그 고정 수준을 벌 수가 수입을 없죠. 고정 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맛만 본 게 그게 한 1년, 3년 정도 맛만 봤어요. 겨울에도 내가 휴가나 연차가 생기면 예. 안 쓰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일감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맛만 보고 에어컨에 애자를 드디어 살짝 머릿속에는 들어있던 거예요. 가슴속에. 아 이런 거였구나 에어컨이. 그러고 있다가 다니던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한번 겪었어요. 인원도 겪고 사장이 막 바뀌고 부도가 나서 정리해고가 되고 이제 그런 그게 제약기계 만들던 회사인데 제가 거기 재간부 팀장으로 있다가 회사가 한번 없어지는 걸 저희 지금 막내가 지금 13살 그 막내가 생겼을 때 이제 나서 이제 돌이 안 됐을 때인데 회사가 한번 휘청휘청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겁이 이렇게 하다가 내가 그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색하게 됐어요. 물론 잠시만요.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용접 기술은 기술직이라 사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프리랜서로도 좀 뛸 수 있지 않아요? 있었죠. 있는데 이제 네. 그 당시에 프리랜서로 뛰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 네. 나는 근거지가 인천인데 조선이나 이런 걸 아. 하려면 울산, 목포, 미포 뭐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거제 이런 데를 가야 되니까 조금 주말 부부를 하는 것도 나는 그렇게 좋진 않았고 내 하긴 성격상 애들이 넷인데 또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사모님 혼자 애들을 보게 하기에도 맞아요. 좀 그랬네요. 더 복잡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어쨌거나 내가 지방에 가서 몇 달씩 있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그 친구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승우야 좀 도와줘가 됐다가 그때 내가 일동아 나 좀 도와줘 이제 이렇게 한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잘 만나야죠. 근데 친구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네. 벽걸이 중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벽걸이에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설치하는 거를 그 사람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냥 알려줬어요. 그 당시에 LG 거. 지금도 그 모델이 아직도 어디서 보면 반가워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여줬는데 보니까 건방지게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특별한 사장님은 이미 용접 쪽에서 이미 20년 정도 경력이 있었고 또 이런 기술직들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친구분이 에어컨 쪽으로는 또 그만만치의 경력자인데 이건 개인 교습을 해준 거지 사실은. 그렇죠. 사무실 안에서 아 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설치할 수 있어 정도는 제가 보기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최고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반신반의했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겁나죠. 모르는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겁이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때는 정말 벽에다 설치만 그냥 네. 휘레기 바닥에 놓고 했으니 코아가 뚫는 게 뭔지 그쵸. 현장 나가면 이제 다 네. 생소한데. 다 생소한데 뭐 드레인을 어떻게 하는지 네. 뭐 어느 루트를 해야지 고객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 좀 너희 보조기사가 있고 너희 지금 현장에 나가는 기사들이 있고 하면 나 그냥 가서 참관만 할게. 가서 내가 청소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내가 할 테니까 나를 2달이건 1달이건 그 나를 좀 그냥 갈 수 있게 해줘 그랬더니 흔쾌히 그게 실은 저의 보조기사 시절인 거예요. 그쵸. 네. 그 옆에서 참관하는 게 시즌 보조죠. 정도, 다는 풀로는 못 뛰었어도 그래도 한 50% 이상은 그때 그 어르신 그분이 옛날 그분 정말 브레이커로 벽 뚫어서 아, 그래요? 네, 저 인천에 계세요 그분. 네. 그런 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욕도 많이 하시고 뭐 거칠게 가르치시지만 그분한테 따라다니면서 이제 도와드린 거예요. 제가 도움을 받은 거죠. 보조를 한 거죠. 보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선이 이런 거야, 3P가 이런 거야, 뭐 스키아가 이런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을 해가면서 그 시즌을 너무 고맙게 보냈어요. 그 해 더위를 정말 땀띠가 나게 그 보조기사하고 둘이 욕도 많이 먹고 나보다 같이 어린 친구였는데 그러면
거기 그 이제 하신 그 사수 밑에 원래 보조기사가 있고 사장님은 특별히 그냥 창간. 참가. 네, 저한테 월급도 안 주셔. 어. 네, 월급도 제가 거부했어요. 그쵸. 월급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월급을 못 주지만 저는 친구한테 야, 내가 이렇게 하고 회사가 이런 지경이 돼서 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넌 좀 잘 벌잖아.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랬어요? 그랬어요. 나 그냥 당당하게 네. 도와줄 거면 그렇게 멋있네요. 도와줘.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월급 대신 그냥 도와주고 너는 그러면 따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받은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죠? 그럼요. 네. 그 기사분이 저한테 주시지 않은 건데 그분은 저한테 기술과 그 많은 현장을 어떻게 하는지 그 귀찮은데도 욕을 섞으셨지만 돈을 안 받는다니까 그래도 뭔가 그렇죠. 이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욕은 섞어서 거야. 말을 네. 하셨지만 재밌게 그래도 가르쳐 주셨어요. 막걸리도 사주시고 오늘 이런 거 잘못 딴 거야 뭐 이렇게도 뭐 질책도 많이. 그래서 좀 뭐 요즘 말로 스파르타식으로 짧게 정말 특강으로 그게 제가 그러면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8년 전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시즌 딱 이렇게 부사수로 이제 해 보니까 네. 아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혼자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아 솔직히 그때 친구한테 돈을 2달치 월급을 빌렸단 말이에요. 내 아. 평균 2달치 월급. 예. 그리고 배웠잖아요. 너무 힘들고 더운 거야. 음. 한 시즌 보조를 하니까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직업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 용접사잖아요. 그쵸? 그때 또 일자리가 막 나오는 거야. 아 또 힘들리는 뭔가 거야. 또 갈등되겠네. 굉장히 갈등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바꿀 때 이전 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저 커리어, 같아도 그럼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 번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렇죠. 과연 이걸 해서 맞아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거고. 네. 뭘 봤냐면요. 그때 왜 쫄았냐면 예. 말 그대로 왜 쫄았냐면 시공해 준 데게 문제가 생기는 걸 전화를 받는 걸 본 거예요. 여러 그렇죠. 차례 네. 타자에 대한 AS에 대한 그 전화를 받는 걸 그때는 더블캡도 아니고 그 포터에 3명이 킹캡에. 킹캡에 낑겨 앉았다니까. 그러고 다닐 텐데 거기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예. 그분 좀 거칠었거든요. 음. 그분 고객 응대는 잘 못하시는 싸워요? 분이야. 싸우시는 분. 아이고. 뭔지 아시죠? 네. 옛날 분들 중에 고집 센 분들 있잖아요. 네, 알죠. 네. 아니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스타일. 아니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있어봐 뭐 이런 스타일. 그분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봐. 그리고 또 안 가시고 그럼 또 전화 오면 또 이렇게 언성 높아지고. 그걸 제가 옆에서 보았는데 모르니까 AS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이런 분쟁도 생길 거고 그럼요. 이게 뭐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 보다라는 거에 혼자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 많이 하셨구나. 못 뛰어들겠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돈 준 거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갚아나가기가 내가 버거운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핑계로 야 내가 용접비를 다시 잘 잡혔는데 내가 거기서 조금씩 벌어서 갚을게. 내가 여기는 못 올 것 같아 하고 그해 그냥 겨울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저도 회사에서 어느 경력이자로 들어가서 있다가 좋은 탄탄한 회사에 있다가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입지가 좀 입지도 안 되고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대기업을 간 게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좀 더 낮은 중소기업 쪽에 눈을 해야 내 커리어가 인정이 되니까 그 우리 기술직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 겨울을 굉장히 어렵게 났어요. 와이프가 막 식당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우리 딸도 막 도와주고 급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이 내가 만들어준 고마움인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친구 따라서 정말 그때는 마음을 다 잡고 먹었어요. 너가 날 오다를 좀 주라. 네가 나 오다 주면 내가 그거는 설치 한번 해보러 다닐게. 그래서 전 지금도 안 잊혀져요. 독산동에 첫 집이구나. 첫집 누구도 못 잊잖아요. 우리 기사대 분들. 첫 집이 UN 대테러 부대 중령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런 거? 그런 그 직책이에요. 대략 UN에 있는 분인데 자기가 대테러 부대인데 뭐 1년 쉬는 동안 여기 한국에 지금 이렇게 파견 와 있는데 뭐 그래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에요. 한국말을 해요 근데? 부인이 계시니까 어, 부인은 한국분 그래갖고 한국에 와 있는데
그 집에 벽걸이 하나를 설치하는데요. 음. 벽걸이 하나 3일 설치했어요. 3일이요? 3일. 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들었죠. 3일은 3일 새롭네 또 들어도. 금요일 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끝났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재미난 얘기 내가 해드릴게요. 첫날 갔는데 네. 내가 혼자 생각했던 그 사무실에서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배관 이렇게 여유 있게 계산해서 해놓고 했던 거를 전혀 내가 안 하니까 인식 못하다가 막상 내가 줄자로 재고 어쩌고 하니까 죄다 한 2m씩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난간 바깥으로 시래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미 다 마감 테이프까지 해서 순서도 제대로 안 했고 전선하고 다 해서 딱 가서 끝나고 보니까 이미 덜컥 많이 짧구나. 2m가 짧아요. 근데 그때는요 배관을 다시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 정도로 바보였다니까요. 에어컨 초보도 그런 초보 그 확관해서 용접을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그러면 배관 교체? 배관을 7m짜리로 5m짜리를 7m짜리로 다시 사다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용접을 해드리면 미안한 거 아닌가. 내가 시공을 잘못해서 이미 짧은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 왜 짧아요? 라는 질문은 안 하셨지만 이만큼이 짧아서 금요일날 오전부터 전부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다 걷었어요. 아니, 왜 그러면 그 짧았을 때 네. 친구분한테 왜 전화 안 하셨어요? 했어요. 했는데 뭐래요? 너 용접할 줄 아냐? 그래서 할 줄 알죠. 그랬더니 용접하면 돼.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안 믿었구나. 나 안 할래. 용접 안 할래. 나 용접하면 떨리기도 하지만 왠지 배관이 모자라게 한 탓을 뭔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뭔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내가 설치 기사인데 와서 배관을 잘못 계산을 해놓고 용접을 하면 이게 뭔가 고객한테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뭐 당연히 배가 짧으면 더 길게도 하고 네. 뭐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한 배관으로 딱 맞게 해서 예쁘게 말아서 해야 되나 보다. 근데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한 대를 갖고 3번을 설치한 거니까요. 그 시래기도 뭐 두 번째도 또 잘못했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했는데 이제 물 구배를 물 기울기를 예. 잘못해가지고 벽걸인데 벽걸인데 그래서 물이 안 너무 빠져요? 수평으로 돼가지고 물이 아니, 이제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평이 잘 맞으면 잘 빠지게 돼 있는 구조인데? 구멍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높이가 백판을 또 잘못 따라가지고 그럼 브라켓을 낮게 달아서 그렇죠. 우리 초보 기사들이 정말 많이 겪는 그걸 그런가요? 다 한 거예요. 저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코아 뚫는 초보 기사 제가 뚫어버렸더니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정말 높이 잘못 잡아서 뚫는 거 안 돼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야 높이 봐봐 이렇게 교정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다행히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야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성을 그때 나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별별 희한한 스토리에 배관 꺾다가 스프링 안 넣고 꺾어서 그 다음 날은 푹 꺾여버려 갖고 다시 또 다시 해줬어요? 네. 그걸? 또 근데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때도 전화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친구한테. 그랬더니 뭐래요? 그냥 네가 벤치로- 네가 바꾸고 싶으면 바꿔. 네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 내가 할 말은 없다. 이제 걔는 네. 안 보이니까 제 저도- 성격을 아니까. 저도 2번이나 이제 해갖고 처음에 야 용접해서 하면 돼 했는데 용접 안 했지. 네네. 두 번째는 배가 바깥에서 스프링 안 넣고 해갖고 푹 푹 꺾였는데 꺾였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첫 집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해놓고 가면 며칠 있다 고장 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게 좁아졌잖아요. 사장님도 혹시 그 학교 다닐 때왜 시험 보면 네. 뭔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 같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시죠? 나도 그런 거 있어요. 좀 내가 용납 안 되면 이게 좀 안 되는 그런 게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 거죠. 맞아요. 네. 고객한테 거짓말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좀 뭔가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제가 보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일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고객한테 뭔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정인아 사장을 유튜브를 보고 만나게 되고 만나려고 전화를 하고 했던 첫 번째 지점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주고 싶은데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나도 보는데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데 하고 있는 분이 보이는 거야. 뭐 요즘에는 그 명인 TV 사장도 그럼요. 보이고요. 네. 우리 정인아 사장님도 보이고 그리고 아, 굿뉴스 사장님이나 정 사장님이나 그 명인 사장님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분들은 정말 자기 마음에 들게 하는 거구나. 고객이 마음에 드는 아. 때까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아까도 또 이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명인 사장님이랑 저랑 비교하면 좀 아무래도 그분이 예, 뭐 댓글 달립니다. 어디 명인 사장님이랑 대단한 굿뉴스랑 분이시죠. 비교하냐고. 맞아요. 뭐 네. 다 고수들이라 제가 볼 땐 다 고수들이라 이제 제가 기사 시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해 하다가 전 솔직히 흔들흔들했어요 마음이. 할까 에어컨 말까 할까 말까 아니야 고민되죠. 좀 더 용돈벌이처럼 할까 하다 말까 막 이러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마음에 딱 먹어서 한 게 지금부터 6년 딱 6년 전. 6년이나 되셨어요? 네, 저 6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만난 게 그러면 한 2년 됐죠? 2년 된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질문도 어디다 할 수 없고 저 유튜브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셨을 때가 저는 완전 초본 줄 알았는데 네. 이미 설치를 한 4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걸 아는 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질문 드립니다. 세미나 갔을 때도 이미 미리 좀 공부를 했지만 궁금한 지점을 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들으니까 그날 혼자 질문 제일 많이 네. 하셨죠? 왜 그랬겠냐면 왜 그랬냐면 궁금한 게 많지. 이미 일을 많이 해본 것들이- 사람은 물어볼 이미 게 또 많아요. 이 책으로 본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질문을 그렇죠. 하려고 간 거기 때문에 그날 배우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전 너무 그날 돈 벌어 가셨죠?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전 진공이 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하시고 뭐 퍼지에 대한 이야기 뭐 옛날 분들은 저희 에어컨 저 큰 아주 오래된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 중에 괜찮아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 저 그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저는 조금은 거부해요. 빨리 세대에 맞게 변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디지털로 보고 있고 와이파이로 보고 있다면 내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도 이래서 사람들이 좀 그렇대요. 뭐 대신 빨리 크시잖아요. 성장은 그럼요. 너무 고맙게 해서 제가 정인아 사장, 그러니까 굿뉴스님 만나고 한 단계로 보면요 한 5단계 올라가 버렸던 거로 전 느껴져요. 또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 부끄럽네요. 삐돌이님, 그쵸. 또 삐돌이 선배님. 그다음에 박미 사장님 이런 분들이 하는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가서 한 후에 반성한 게 그거예요. 그 이전에 설치했던 댁에 메모장, 다이어리를 다 뒤집혀봤어요. 저 좀 그런 게 적어놓거든요. 있으셨어요? 네, 저는 그게 좀 제 문제 생기면 뭐 그렇죠. 혹시라도- 전화 오면 몇 월 며칠 날 설치하셨죠? 다이어리 찾아서 어떻게 했다까지를 그게 이제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래도 저도. 되게 꼼꼼하신 거예요. 그런 거 네. 안 해요. 다. 저는 이제 불안했거든요. 그 하자 대응하는 거를 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이어리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겪었어요. 물 누수된 것도 겪어봤고 뭐 안 시원해가지고 또는 뭐 제가 잘못 결선해가지고 뭐 바깥에 외부에다가 찝어놔가지고 누전돼 버렸던 것도 있었고 저도 외부에는 절대 원선을 깔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뭐 그랬던 거예요. 바깥으로 테이프로 찍찍찍 터미널 안 하고 그렇죠. 옛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 누구에게도 아는 척도 못했고 정말 지인의 지인이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 뭐 이렇게 된 사람들만 어디 뭐 도급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그전 제가 기사 시절 때는 도급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중고 에어컨 하는 조그만 가게들 있었잖아요.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동네에 가서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실은 에어컨을 좀 설치할 줄 아는데 바쁘실 때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설치는 좀 할 수 있으니까 오다 주시면 할게요. 그래서 한 뭐 4-5건 뭐 정말 그냥 초야에 묻혀 있었어요. 모르니까 질문할 것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삼성이나 LG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지금 저는 다 안내해드려요. 누가 물어보면요. 그렇죠. 그 당시엔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무슨 코드가 있는 건지 뭐 수원 삼성 아카데미에 가서 창원에 가서 교육받고 이런 거를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아니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조기사 하시는 분들 이 인터뷰를 보시고 고민하는 분 중에 정말 많을 거예요. 이 코드가 뭐야? 이 코드가 뭔데 이렇게들 가정용 코드, 뭐 SI 코드, SE 코드, 각종 코드가 뭔데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하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런 걸 네네.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 도와드려요. 문의 오거나 뭐 사원 등록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등록하고 어떤 데 들어가면은 아 지금 된다. 전문점에 계시죠? 지금? 그렇죠. 이제 전문점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안내를 해줄 수 있고 그 루트를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저도 지금도 이제 영업사원이 돼 있잖아요. 네. SE거든요. 영업은. 코드 아직 안 코드 따셨나요? 땄어요. 아 따시죠. 이미 이제 땄죠. 교육 다 받고 땄는데 저는 이제 3단계, 2단계까지 받았고요. SE는 3단계까지 있어요. 3단계까지나 있어요. 엑스퍼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기너, 어시스턴트, 엑스퍼트. 근데 이제 3단계를 시작을 다음 달에 할 거예요, 제가. 잠깐만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잠깐 샜는데 네, 좀 샜네요. 어디까지 갔었죠 우리가? 이제 설치를 뜨문뜨문하면서 네. 사업자를 내서 네. 초야에 묻혀서 이런 분들 모르고 그냥 전혀 냉동 기능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보면서 아붕팽징이 이런 거구나. 아, 혼자서 사이클을 사이클도 그때서야 이게 이런 거구나. 네. 그냥 혼자 초야에 묻혀서 오류를 막 범해가면서 동네 정말 로컬로 그 지역 우리 동네 거 동네 에어컨 동네 설치하고 에어컨, 다니고 우리 빌라 옆집 거 고쳐주고 수리도 그럼요. 그때부터도 그래도 테스터기도 사고 뭐 전기 끊어진 거 정도는 뭐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으니까 어떻게 띠띠 소리 나게 하면은 뭐 어디가 끊어졌다 단락 정도는 알아낼 수 있고 하는 끊어진 그런- 거는 단락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렇죠. 네. 단락을 단선된 거를 이제 찾아내고 네. 뭐 콘덴서 값을 그래도 그거 따로 사서 눌러 보면 뭐 찾아볼 수 있는 그럼 그러니까 공고를 AS도 나와서 하고 설치도 하고 다 그렇죠. 하셨네요. 한 거예요. 그 범위가 그 실력이 매우 미천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고마우신 분들이 가격은 정말 싸게 해드렸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제가 무슨 코드도 없고 하니까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다른 기사분들한테 도움도 요청도 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조금씩 이 길로 오려고 다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4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엄청 더웠던 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그때 덥고 에어컨도 많이 팔리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나죠. 막 열대약 한 달씩 갔던. 네. 그 해에 저도 같이 대박을 한번 맛을 봤어요. 이제 AS를 했으니까 터졌죠. 뭐 네. 그때. 그래서 그 해에 정말 더 많이 수입도 생겼고 차도 바꿨어요. 뭐 하루에 100만 원 정도씩은 버셨죠. 그래 벌었어요. 네. 그때 저 같은 사람도. 근데 그때 뭐 잠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고 이런 게 아마 그때도 올해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죠. 끽해봐야 1, 2주 정도 2주 네, 반짝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 기사들이 여름에 일해서 1년 내내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그냥 한 달에 얼마 번다로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차고고 그렇죠. 그만큼의 고생을 여름에 집중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실례로 고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시래기실을 잔뜩 모아놓은 그 시래기실 그 오피스텔에 사다리 타고 들어가 봤더니 비둘기가 어마어마하게 집을 지어놓고 사는. 혹시 계단 없고 이런 네, 사다리 이런 식으로 사다리. 네. 저도 그런데 서비스 가봤어요. 거길 가서 에어컨 벽걸이 하나 시래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가씨가 사는 집에 안 시원해서 가서 찾아서 콘덴서 교체했나요? 콘덴서 교체하고 터져갖고 콘덴서 이렇게 푹 불어갖고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 방진복 같은 그런 작업복을 입을겠다는 생각도 못 할 때인 것 같아요. 땀은 땀대로 나고. 사실 모자도 안 쓰고 가셨죠? 그렇죠. 저는 그나마 딱 보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길래 모자 하나 딱 쓰고 여기 비닐봉지에다가 그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싹 넣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틈이 좁잖아요 거기. 맞아요.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도 많이 불어서 무섭고. 여러 개를 설치 막 아파트처럼 정말 시래기 아파트예요. 거기를 들어가서 했는데 뭐 고생한 얘기니까요. 이게 에피소드죠. 고쳐주고 시래기 다시 중고로 가져다가 교체해주고 콘덴서 교체했는데 또 나간다 그래서 안 된다고 교체까지 해주고
이틀을 해주고 정말 그때 많이 받았어요 일부러. 근데 많이 받았는데 아가씨 혼자 사는 집에 많이 받은 게 25만 원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이 돈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저도 고쳐드리고 그러고 나왔는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요 겨드랑이 요 목 뒤에 올라왔구나. 네, 일명 똥똑 이 땀에 땀띠에 그 비둘기 그 오물이 같이 섞이면서 이렇게 만져버리는 그게요 정말 한 달 가더라고요. 한 달을 긁고 다녔어요. 이게 땀띠인지 뭔지 처음에 모르고 긁다가 병원에 가니까 알러지 반응하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생도 많이 해봤죠. 그리고 정말 땀과의 전쟁이잖아요. 우리 여름에 기사분들 정말 덥고 보통 더울 때는 오전에 한 집 하면 이제 바스까지 다 젖죠. 그렇죠. 그래서 옷도 가지고 다니고 그죠. 아 그런 시절이 그냥 잠깐 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요. 제가 70년생이에요. 70년생인데 운동도 좋아하고 체력도 아직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 이제 우리 굿뉴스님 만나고 우리 삐돌이님도 만나고 세미나도 가고 하면서 실력이 딱 됐을 때 이후에 뭘 했냐면요 캐리어 도급 기사를 딱 한번 해봤어요. 한 시즌 다 됐어요. 이제 자격도 됐고 삼성 코드도 땄고 LG 코드도 받았고 LG 싱글까지 시스템 싱글까지 이제 그게 필요하다.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겠구나를 인지하고 그게 이제 불과 재작년 거예요. 그래서 쭉 받고 그때서야 아 유튜브에 이렇게 굿뉴스님이 하고 있는 채널을 보고 눈이 떠진 거죠. 그 이후로 설치한 게 캐리어 도급 기사였어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본격적으로 했죠. 그때 설치하면서 했던 덱은 정말 자신 있게 하자 하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건의 AS도 안 발생시켰어요. 심지어 같은 캐리어 기사분들이 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덱을 저를 보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저도 자신감도 그때는 조금씩 붙었고 고마웠고 알려주신 분들이 뭐 콘덴샤 수리하는 법, 보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뭐 여기 당사자시지만 제가 어느 스크린 골프장 천정 안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랜턴 켜고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서 아 누설. 네.